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수상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종목 수가 여전히 많아 체감 지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로 느끼시는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특히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 보유자들이 체감상 더 좋지 않을 텐데요. 공매도를 앞두고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듯하죠. 공매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언론 또는 유튜버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불안해하죠. 그러면 시장이 맞는 겁니다. 네, 일단 공매도가 시작되는 첫 주까지는 시장은 불안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공매도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의 방향성과 내 종목의 방향과 추세만 그것만 잘 살피시면 됩니다. ADL 먼저 확인하고요. 종목 리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4종목 리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완전 창고 대방출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필요하신 시간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링크를 선택해서 시청하시고요. 그런데 중간중간 제가 중요한 설명들을 많이 넣고 있죠. 보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다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다가 또 좀 시간이 안 되시면 정지했다가 또 다음에 이어서 보시고 하면서 다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긴 영상이 예상되는데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ADL부터 점검해야죠. 네. 지수는 어제 비해서는 좀 적은 폭이지만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두 지수 모두 대형주들, 그죠? 코스피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들이 지수 하락을 견인한 모습.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인 에너지가 더 하락 추세로 밀렸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 주위에 지금 테두리를 파란색으로 드디어 코스피도 만들어졌죠. 에너지 값이 밑으로 이제 미는 힘이 더 이상 코스피 지수도 버티지 못할 만큼 밀렸고요.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에너지의 하락값을 보이면서 지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지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제법 오랜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에너지 값의 반등, 다시 상방으로의 에너지 값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반드시 다리 차면 기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 값이 돌아올 때가 온다. ADR은 오늘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았죠.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어제에 비해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 밑에, 빨간색은 코스피의 ADR, 파란색은 코스닥의 ADR입니다. 조금 다 둘 다 100 밑에,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DL 차트 보시면은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 추세 라인을 오늘 어제부터 지금 코스피 하락으로 돌파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꺾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 지지점,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지점도 지금 무너뜨린 모습이고 12일 이동 평균선조차도 무너뜨린 모습.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3월 달부터 3월 초부터 지금 이렇게 이어오던, 그죠? 1월 달부터 쭉 하락을 좀 했었고요. 하락을 했다가 3월 달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오던 이 코스피의 ADL 지표가 지금 무너지는 그런 형태고요. 추세선을 무너뜨렸다는 게 조금 위험하다,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요.
네, 코스닥은 뭐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같이 지금 비참하죠, 그죠? 예, 추세선을 무너뜨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지금 요 며칠 동안 3일 정도 상당히 강한 그 ADL 지표의 하락을 보이고 있죠. 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락하는 종목수가 많다는 거고요. 그만큼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힘든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 네,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죠? 좋지 않은데, 일단 한번 믿어볼 것은 전 저점 부근, 이 라인이 여기 있으니까 이 라인을 한번 좀 잘 지지를 받고, 반등세를 한번 믿어봐야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금 이 각도상으로는 너무 가팔라서, 물론 이렇게 가팔리면 오히려 또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있죠. 기술적으로 강한 또 반등이 뭐 이런 식으로 급하게 떨어지면 또 강한 기술적 반등들이 반드시 출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좀 극적인 반등이 좀 기대되는 부분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그렇다면 조금 숨통을 돌릴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좋지 않다. 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코스닥, 공이 두 지수 모두 두 시장 모두 우리가 어떤 매수 접근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정말 좋아 보일 때만 매수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좋은가 망가 아닌가 하는 그 정도 상황에서 들어가시기에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무슨 정말 근거 좋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물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매를 하시든 신규 접근을 하시든 정말 신중하게 또 정말 좋은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기분으로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ADR 지표 20일 ADR 지표 한번 볼게요. 20일 코스피 20일 평균 ADR입니다. 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20일은 120 정도 이상에서 항상 고점이 잡힌다.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120, 125 뭐죠? 좀 보수적으로는 110 정도까지 이 라인을 넘어가면 대부분 그 부근에서 하락의 방향으로 가더라 하는 게 일반적인 통계적인 그런 데이터들이거든요. 또 반대로 밑으로 봤을 때는 80, 85 정도 이하를 왔을 때는 다시 반등을 하더라 하는 또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통계적인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 ADR 20일 이동 평균을 보고 가는데요. 지금 ADR 20 코스피의 평균은 지금 127, 128, 많이는 133까지도 갔었네요. 그죠? 최근에 133까지도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하방으로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고열에서는 가라앉는 모습이다.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많이 올라갔을 때 120까지 정도 간 적이 있네요. 그죠? 한 4월 초에 4월 7일 날 120 가까이 갔던 120.25까지 갔다가 지금 96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사실은 더 금방 과매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85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런 강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이 자리니까 물론 그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이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의 차원에서는 코스닥이 먼저 한번 퉁 튕길 수 있는 뭐 그게 데드캡 바운스가 됐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스닥이 먼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잖아요. 그죠?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간들은 대부분 그 종목들은 회사들은 대부분 코스피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들 그죠? 대형주들이 지금 1분기 실적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후반기에 갈수록 그죠? 좀 뒤늦게 실적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월 15일 정도 안에까지 실적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5월 15일 막판에 가서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은 실적을 발표를 해요. 근데 지금 코스피의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실적 발표의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컨센서스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좋은 실적들을 계속 발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코스피에는 좀 많이 반영되는 모습으로 그동안 ADR 지표가 계속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코스닥 대비. 근데 이제 저기 월 후반, 그러니까 5월 달 지나서 5월 15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코스닥 실적이 발표되는데, 코스닥도 코스피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은 거기에 많은 부품을 공급하고 소재를 공급하고 하는 그런 중소형 종목들, 그런 회사들이 실적이 나빴을까요? 그들도 뭐 비슷하게 실적이 나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코스닥도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 부분의 반영들이 아마 5월 그 공매도가 시작하는 부분 동안에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대형주들이 조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얘네들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이제 이 반등을 할 만큼의 떨어진 구간과 맞물리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베팅하는 코스닥 종목을 차라리 이럴 때는 조금 더 역발상으로 한 번 더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대형주 위주로 지금 가는 것은 최소한 5월 한 달 정도는 공매도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고 또 참고하시면서 장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종목,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많은 종목을 다루는 만큼 깊이 있게 간다기보다는 간단하게라도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점검하는 정도, 또 그 종목을 보유하시거나 또 보유하시려고 예정하시는 분들이 대충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모든 종목들은 코카의 관심 종목들입니다. 이미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코카가 이미 검증을 조금 한 그런 종목들이에요. 물론 뭐 실적 검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들도 틀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가 정확하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컨센서스 상으로는 크게 문제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일 상폐가 된다든지 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카와 관심 종목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도 관심 종목 그 리스트에 담아 두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은 매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제가 뭐 추천한다거나 강요는 못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코카가 다루고 있는 이 종목들 대부분 관심 종목들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코카가 이미 매매를 하고 있거나 뭐 비중을 꽉 채워서 그냥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가 아니고 참 오늘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그렇게 발표를 했죠.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가지고 오늘 그냥 바로 갭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죠.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오늘 6.85, 오늘 같이 장이 안 좋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6.85%까지 종가로 찍을 정도로 오늘 장이 좋았다.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났죠, 그죠? 거래량도 좋았고 오늘 특히 외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사모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벨단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레벨단이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레벨단에 지금 현재 아직 3층 진입이 안 됐었어요. 이제 지금 막 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이 상당히 진입하기에 좋았던 구간이었고 또 레벨의 중간값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매물 구름대가 있었는데 그 구름대를 오늘 상당히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를 해줬다. 후행 스팬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쭉쭉 뻗어 나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조금 벗겨내야 될 매물이 위에 조금 남아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벗겨낼 수 있는 정도의 매물 정도의 수준이다. 지금 분위기가 또 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왜 안 되느냐?
보세요. 일간 스토캐스틱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위험하죠. 거의 꼭대기 부분까지 가고 있는데 과매도 구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접근한다? 다시 조정파가 나올 때, 그죠? 그때 이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얼마나만큼 잘 버티고 견고하게 하락세의 영향을 덜 받느냐를 확인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다시 아마 조정 구간이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2층 중간 부분까지도, 그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이 주가적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 계속 좋은 이미지로 가지시고 이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시고 접근하셔도 좋겠다. 예, 신규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특히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기술적으로 제가 보는 건 물론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 그랬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RSI, CCI를 제가 따로 지금 차트를 분류했는데요. 지금 RSI, CCI, 그죠? 지금 전고점들을 다 뚫고 나가는 그러한 좀 강한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 그죠? 상당히 좋아 보이죠? 기본적으로 매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육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LG화학 좋게 보고 진행해도 좋겠다. 이 종목을 제가 그저께인가요? 4월 27일 날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LG화학하고 이어서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을 아마 이어서 같이 그날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롯데케미칼 이것도 뭐 비슷한 업종에 담겨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레벨단 보시면은 이렇게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 레벨단에 3층, 2층, 1층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이것도 비슷하게 3층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 하지만 LG와 아까 약간 다른 것은 아직도 매물대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 거죠. 여기에 물량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다. 이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면 팔고 싶어서 미치고도록 기다리시는 분들, 그죠? 이런 고점에서 사셨다가 또는 이 고점에서 떨어지는 이 구간대에 사셨다가 물리셔서 본전만 기업하고 나가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매물대입니다.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가는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런 매물대를 뚫어야 하고요. 또 후행 스팬도 지금 조금은 애매한 가격대를 뚫을까 말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해요. 네. 스토캐스틱 에너지를 한번 보면은요. 자,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도 아까 보셨던 LG화학과 비슷하게 주간 스토캐스틱 살아나고 있고 일간 스토캐스틱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난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 그죠? 그리고 전전 고점도 한번 더 올라가서 돌파를 해주고 떨어질 때의 조정은 정말 좋은 조정입니다. 그때의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을 확인하면서 진입할 수 있다. 심지어는 신규 진입도 가능할 거고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것은 위험해요. 올라가는 종목이 어느 정도 지쳐서 좀 쉬어갈 때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올라가는 거 따라잡으면 정말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당연히 좋은 방법이죠. 그죠? 거래량 붙고 팍팍 올라가는 그 추세, 짧은 구간, 하루 이틀 만에 매수했다가 매도하실 분들, 짧은 이익을 보고 그러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윙 전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추세를 확인해 가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코카의 팬이면 더 팬일수록 그런 추세, 그런 방향을 확인하고 가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잘못하면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계속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죠? 아닌 거예요.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초기에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건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버린, 쉽게 말해서 스토캐스틱 상에 이렇게 70 이상의 과매수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따라간다? 이건 그냥 나는 비싸게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비싸게 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사시라. 그때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자, 다음 종목은요. HMM입니다. 참 HMM 정말 대단한 종목입니다. 계속 레벨업 구간이죠. 레벨단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그어뒀잖아요. 또 레벨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벌써 몇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계속 홀드입니다. 절대적으로 매물을 던질 필요가 없다. 얼마 깨지기 전에 현재 오늘 가격으로서는 36,3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보시고 무조건 홀드. 물론 더 신규 매수하시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레벨업 구간에서의 매매 행위는 절대 하시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기록을 보니까 4월 22일 날 33,550원 바로 요 지난 레벨단 상단이죠. 네. 이 가격을 돌파하거나 안착할 경우, 그죠? 돌파하거나 안착할 여기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었다. 예. 그러니까 레벨단이 있으면은요, 레벨단 우리가 이제 흔히 돌파 매매라고 하는 전략을 이제 구사할 때 쓰는 단어가 돌파 매매인데요. 돌파 매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레벨단을 돌파할 때 내가 이 3층, 2층, 1층 구간에서 충분히 물량을 모으지 못해서 내가 6유닛이 목표인데 6유닛을 모으지 못하고 4유닛밖에 못 모았다. 그런데 거래대금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의 기운이 많이 느껴진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러니까 뭐 그때는 뉴스나 재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분위기를 봐야겠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돌파하는 게 확인될 때 마지막으로 지를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 레벨단 상단의 3천 꼭대기입니다. 그게 33,550원이었거든요. 그죠? 35,500원을 돌파할 때나 살짝 돌파했다가 살짝 밀리더라도 그 지지선을 깨지 않는다는 게 확인될 때는 마지막으로 물량을 베팅해도 된다. 그게 마지막 물량을 꽉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상승하는 구간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레벨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 그죠? HMM 계속 봅니다.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코롱 글로벌입니다. 자, 코롱 글로벌 보시면 어제 황당한 일이 한 번 있었죠. 그죠? 어제 장중에 23.98%까지 가고 이 꼬리 만든 거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나 할 정도로 이 긴 꼬리를 만들었고요. 긴 꼬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긴 꼬리를 만들고 빠진 거예요. 예, 장 후반에. 그런데 거래대금 당연히 많이 붙었겠죠. 당연히 많이 붙었겠죠. 그런데 어저께 수급 주체들을 보면은 개인들이 아니고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순매수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팔았던 세력들 수급 주체들이 개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뭐 거기에 외인도 있고 기관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반드시. 그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수급이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수급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긴 꼬리가 나오면 대개의 경우에는 그 영향으로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음봉이거든요. 그죠? 이게 따지고 보면 음봉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음봉이에요. 음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봉의 강한 에너지 값이 대부분 그 다음날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졌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 이게 뭐 양봉 아니라 음봉이라도 이렇게 장대 꼬리를 길게 달면 대부분 그 다음날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가기는 힘들 것이라 예상은 좀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장도 안 좋았잖아요. 그죠? 장도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음봉이 하나 또 출현했죠. 작은 음봉이 아니에요. 4.6이니까 제법 큰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생각보다 거래대금은 크지 않았다. 거래대금은 20일 이동 평균, 그러니까 20일 평균보다는 그 거래대금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20일이 넘지 않으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죠. 오늘의 거래대금은 그냥 통상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대금이다. 그게 특별하게 어떤 추세를 만들거나 어떤 영향을 줄 만한 대금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코롱 글로벌의 오늘 음봉은 그렇게 꼭 나쁘게만 볼 음봉은 아니다.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오늘 음봉이 이왕 떨어지는 건 떨어졌지만 어제 이 양봉의 시가 부분은 좀 지켰으면 어땠을까? 그게 조금 욕심으로 남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걸 좀 지켰다면은 기술적으로 캔들로 바라보는 기술로는 조금 더 좋은 자리였는데 오늘 그걸 조금 하향 돌파하는 그런 음봉을 만들었죠. 스토캐스틱 보시면은요, 뭐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긴 꼬리, 그러니까 윗꼬리가 만들어지면 스토캐스틱 에너지, 특히 일간 에너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조정받는 구간이긴 한데 일간 스토캐스틱의 상단 부분이 전고점들보다 높죠. 그죠? 전고점보다 높은 상태를 갔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 윗방향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떨어져서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고점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위에서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코론 글로벌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벨단 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이제 3천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2천 구간 밑으로 내려와서 1천 정도까지 혹시 오더라도 밑에 있는 매물대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를 이용해서 비중 확대가 가능한 자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윗꼬리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큰 충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 하고 진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 머티리얼스입니다. 이런 속력으로 가면은 2시간 넘게 걸리겠는데요. 자, SK 머티리얼스 한번 볼게요. 자, SK 머티리얼스 레벨단이 상당히 오랫동안 긴 기간 동안에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벌써 한 달, 2달, 3달, 4달, 거의 4달 동안 계속 이렇게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SK 머티리얼스 들고 있는 주주분 중에서 기분 좋으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계속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을 보이면 보통 진이 빠지게 돼요. 진이 빠지게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좀 상승 추세를 만드는 듯 했어요. 4월달에 그죠? 상승 추세를 만드는 듯 했는데 결국 또 3청의 꼭대기 부분까지도 가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그죠? 심지어는 볼린즈밴드 상단도 타치를 못해서 이 21선이 좀 강하게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오늘 좀 살짝 이탈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하루 이탈한 것 같고 저는 이탈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저 밑에 아래 위로 쿠션을 두잖아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동평균선에 반드시 저점 이동평균, 고점 이동평균선을 둡니다. 가운데 있는 이게 21 이동평균선이지만 21 고점, 20일 저점 이동평균선을 보고 그걸 간극을 둡니다. 그 간극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탈을 했다 안 했다를 이제 이 간극을 벗어나면 이탈을 했다 안 했다로 판단하는지 지금 이 안에서 뭐 하루 정도 이탈할 수도 있죠. 이틀 정도 이탈할 수도 있죠. 3일째 복구되면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이탈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구간인데, 자, 보시면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4월달에 좋게 잘 올라갔어요.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잘 올라갔는데, 일간이 전 고점 타치, 또 고점 타치, 저점도 높이는 부분까지 가서 올라가는 이 구간까지만 했었더라도, 그죠? 이날이 며칠이었죠? 4월 27일까지만 하더라도, 그저께네요. 이거 제가 그저께 방송 때 한번 이야기했던 종목인가요? 그랬군요. 했네요. 이때 제가 4월 27일 날이 비중 확대의 마지막 구간입니다라고 했네요. 그죠? 이때 비중 확대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상태에서 계속 가줬어야 돼요. 가줘서 최소한 전고점을 타치를 하고 조정받는 자리를 나와줬어야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꺾이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심하게 꺾이는 일이 없었을 텐데, 얘가 전고점을 못 간 상태에서 밀리잖아요. 그리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체만 보면 지금 하락 추세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간 스토캐스틱의 그 에너지 값이 전달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주간 스토캐스틱이 고개를 푹 숙이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물론 아직 월간 스토캐스틱은 뭐 그렇게 크게 고개를 숙이진 않았고 옆으로 평단하게 눕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봉으로 봐서도 그죠? 봉 캔들로 봐서도 지금 어제에 좀 큰 음봉을 맞았고 오늘도 또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음봉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 보시면 헤이켄 차트 같은 경우에 반드시 그냥 매도 사인이 떠버립니다. 매도 사인이 떠버리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긴 한데요. 스토캐스틱.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근데 이렇게 어차피 떨어지는 거 전 저점 부근까지 떨어져 버리는 게 좋아요. 그 정도 부근 그러니까 과매도권까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때 최소한 전고점 더 좋게는 전전 고점을 당연히 강한 모습으로 뚫고 올라갈 때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다시 조금 돌아서는 혹시 데드 크로스가 나더라도 다시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그런 기운으로 갈 거고요. 여전히 이렇게 높은 구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으로 재진입한다면 그때 조정파가 나오는 그 조정파라면 한번 다시 비중을 조절하고 더 늘릴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겠다. 지금은 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더라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간 스토캐스틱이 벌써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죠? 주간 스토캐스틱 힘을 잃고 시작했고 다른 보조 지표들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상승 추세를 지금 깨고 있다. RSI, CCI 둘 다 깨고 있다. 그것은 조금 더 하락의 영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는 걸로 물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도 지켜보는 걸로 아직 뭐 레벨단 밑에 지지선이 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밑에 그 매물 지지대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반등을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한번 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워낙에 좋은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요. 좀 관망하면서 그 다음 사이클을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 한번 볼게요. 솔브레인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레벨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레벨업을 진행 중이었다가 레벨업을 어제 잘못하면 깰 뻔했어요. 그죠? 자칫하면 레벨업이 그냥 레벨 스테이스로 변동될 뻔했는데 결국 오늘도 다시 돌려주면서 계속 레벨업 구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내일이라도 여전히 34만 1,800원 정도 단을 종가로 깨게 되면 레벨업이 끝납니다. 레벨 스테이가 되고 그때부터는 물량을 매매. 그러니까 좀 많이 이익을 보신 분들은 일부 익절도 가능하시고요. 그죠? 그때부터는 또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물량을 또 더 채울 수 있는 쪽으로 가도 되는 그런 레벨 스테이 구간이 온다.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매매라 그래서 레벨업에서는 절대적으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 금지. 팔주도 말고 사주도 말고. 그냥 있으신 분들은 야호 기분 좋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렇게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뭐 금방 말씀드렸던 솔브레인처럼 계속 레벨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파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종가상 14만 8,600원. 그러니까 뭐 14만 8,600원 근역 정도를 깬다 하면 그때 이제 레벨 스테이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때 뭐 일부 물량을 정리하셔도 되고 또 새로운 물량을 사기 위한 준비를 하셔도 되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관망하는 구간이고 있으신 분들이 기분 좋은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호텔신라 한번 볼게요. 자, 호텔신라도 제가 그저께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호텔신라 4월 27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4월 27일이면 이날 정도 됐겠네요. 그죠? 이날 골든난 이튼째 날까지는 이제 매수를 따라가도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죠. 그래서 아마 그때도 방송에 보니까 제가 메모를 그렇게 해놨네요. 추매 접근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하는 게 4월 27일이었고요. 4월 27일 이후부터는 따라잡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죠. 어쨌든 강한 에너지 값을 분출하고 있고요. 전고점 부분까지 이미 이제 거의 도달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조정파는 괜찮은 조정파예요. 에너지 값을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 놓고 떨어지는 조정파이기 때문에 아마 주간 스토캐스틱은 어느 정도 계속 상방의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진입이 가능하다. 물론 꼭 확인할 것은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을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얘가 비실비실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조정파가 나오더라도 조정파도 바로 뭐 하루 정도 조정한다고 조정 아니죠. 그런 건 그냥 상승 중에 그냥 잠깐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조정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데드가 나고 3일째 정도 이왕이면 50 미치면 더 좋고요. 물론 아주 강할 경우에는 50 정도에서 반등은 올라가는데 그럴 때 따라잡아도 되긴 해요. 하지만
가능하면 3일째, 가능하면 천천히, 가능하면 더 조정받았을 때, 그죠?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천천히, 급하면 무조건 져요. 급하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 주식입니다. 급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단타하는 사람들, 초단타하는 사람들은 급해서 성공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100점 100패입니다. 다음 종목 테스. 테스가 참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진행을 잘 해줬죠. 그죠? 제가 오랜 동안 이 테스를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또 분석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어제 이 3일의 이 음봉 있잖아요. 이게 좀 깊죠. 예,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깊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물론 그나마 다행이라고 꼭 한다면 거래대금이 어제 하루는 조금 붙었긴 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거래대금은 아닌데요. 거래대금이 적게 떨어진다고 해서 나쁘다는 거, 뭐 좋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떨어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 없이 떨어지잖아요. 천천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계속. 거래대금 없으면서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근데 그 떨어짐이 진짜 이 종목을 관리하고 많은 돈을 여기에 담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력들, 큰 손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고 느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단기간에 빠져나가면 당연히 거래대금이 붙게 되고요. 그때는 강한 하락세가 팡팡팡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속력이 상당히 그 기울기가 상당히 천천히 팔고 나갈 수는 있겠죠. 우리가 모르게 못 느끼게 천천히 팔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가면 단기 충격파는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레벨단을 지킬 수 있는 인내심을 이런 레벨단을 그래도 지킬 거 아닙니까? 우리는 레벨단 밑에까지를 한번 가봐야죠. 그때 지킬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 근데 거래대금이 팍 터지면서 이런 음봉이 발생한다? 그건 정말 비상신호라고 봐야 될 만큼 큰 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거래대금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떴지만 큰 손들이 크게 나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일간에 해당하는 이 보스티안 지수는 지금 어제 데드크로스가 났지만 저는 일간은 보스티안 지수를 잘 안 본다 그랬죠. 일간은 잘 보지를 않고 꼭 보스티안 지수는 제가 어디서 분석을 하느냐면 주간에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주간도 오늘 이 조금 나가는 그런 데드크로스가 났죠. 근데 뭐 큰 폭으로 데드크로스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거 갖고 내일 하루 금요일에 내일 살짝 올려버리면 다시 빨간색 될 텐데요. 그렇게 할 건 아니고 또 주간 주봉을 본다는 것은 금요일까지 봐야죠. 주간 금요일이 끝나고 나서 이걸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큰일 났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그러니까 캔들상으로는 지금 내일 좀 반등으로 감아주지 않는다면 전주에 그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출현했다는 거. 그것도 고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좀 고점이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높은 위치잖아요. 높은 위치에서 이런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한 주, 두 주 정도 이상은 조정 기간 나올 수 있고요. 운이 나쁘면 그게 조정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경계를 가지고 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종목이 좀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간다든지 섣불리 이거 더 싸게 살 수 있겠네 들어간다든지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주간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데드가 나고 떨어지는 방향의 각도가 이렇게 센데 월간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고개를 숙이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도 마이너스 3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30% 40%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얘만 바라보고 더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간 스토캐스틱만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에너지의 파악이 되죠.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이 되고 우리가 쫓으려고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추세라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레벨 단을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어느덧 그죠? 주가가 1천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여기 이제 지지선이야. 여기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밀리고 물론 밑에 구름대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으로 보이지만 얘까지도 돌파하고 내려가면 그때는 레벨 다운 시작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테스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그 당시는 테스는 안녕. 그죠? 그동안 고마웠어. 그동안 나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줘서 고마웠어. 다음에 만나. 썰렁한 농담은 안 해야 되는데. 자, 테스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에코프로 BM 한번 볼게요.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자, 에코프로 BM. 스토캐스틱 에너지부터 볼게요. 참 좋게 잘 올라갔었죠. 네. 레벨 다운이 한번 만들어질 만큼 안 좋았던 모습을 탈피하고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만들었고 레벨 업 구간까지 만들었었어요. 업 구간까지 만들었고 계속해서 일간 스토캐스틱이 밑으로 잘 안 내려오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위에서 그죠? 돌리고 또 돌리고 하면서 계속 주가를 이렇게 레벨업 시켰던 겁니다. 그랬던 에스크로빔이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강한 에너지 값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아까 금방 보셨던 테스와 상당히 비슷한 뭐 업종군들이 비슷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주간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가매수권에 진입했다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일간 스토캐스틱도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서 잘 턴어런해서 다시 한번 높은 위치인 70 이상, 80 이상까지 에너지 값을 뽑아내 준다면 아마 50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돌려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좀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절대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관망하는 자세는 아까 테스와 마찬가지로 꼭 확인을 해야 되면서 가야 됩니다. 절대 물탄다든지 추매로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일, 60일 선 이동평균, 빨간색 선이 20일 이동평균, 파란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면서 얘가 데드가 발생했다가 지금은 다시 골든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얘가 다시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면 좋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 난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한번 타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평행선 추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점 이격이 벌어지겠죠. 20일과 60일. 그걸 기대하셔야죠. 그걸 노리시고 가져가셔야죠. 지금 현재 레벨단이 잠깐만요. 이 레벨단이 지워졌는데 원인을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한 번씩 레벨단을 그려놓은 게 지워지는지. 제가 차트를 여러 개를 써서 바로 제가 다른 화면, 다른 모니터에 있는 차트를 보고 금방 레벨단을 이렇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금방 그릴 수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왜 한 번씩 이게 지워지는지. 184,500원에 고점이 197,200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레벨단이 있습니다. 이게 18만이 아니라 164,500원. 이게 현재 레벨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레벨 이렇게 다운이 되었고 레벨 스테이 구간이잖아요. 하늘색, 파란색 기운이었잖아요. 그걸 지금 돌파하고 그걸 이기고 레벨업을 했단 말이에요. 레벨업 한 이후에 지금 레벨 스테이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 164,500원 단을 잘 지켜주고 다시 돌려내는 모습으로 가야죠. 그 구간에 우리는 물량을 더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물량이 충분히 모이지 않으신 분들이면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모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무조건 떨어진다고 야 좋다 싸다 따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적으로 하락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 때 따라잡는 거 아닙니다. 그 단기적인 추세, 하락 추세가 아니다, 맞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를 보고 확인하라는 거죠. 다음 종목은 M 플러스입니다. 자, M 플러스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승의 기운들이 좀 나왔죠. 상승의 기운들이 3월 중순부터 좀 이렇게 좀 회복시켜주고, 물론 지금 레벨 다운 이후에 레벨 스테이 구간이라서 하늘색 구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늘색 구간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매물대라 그랬죠.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어야 하는 부담감, 그 다음에 또 떨어졌을 때 많은 매물대이기 때문에 좀 그 두께도 좀 두껍고 그 매물대가 좀 두터울 수 있어요.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고생하시고 계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본전 가까이 온다든지 본전에 오면은 빨리 팔고 싶죠. 석 달이나 물려 있었는데 5개월이나 물려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팔고 싶죠. 다른 종목 잘 가는 거 사고 싶고, 야 옆에 청수는 샀는데 이익률이 100%래. 미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스토캐스틱 상에 지금 일단 일간 스토캐스틱이 제법 많이 떨어졌죠. 그죠? 제법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데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번 고점에 비해서 고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게 고점을 좀 더 높이를 높여놓고 떨어지는 게 좋았는데, 에너지를 또 확보해놓고 떨어지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지난번 전 고점을 타치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다이버전스라는 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건 스토캐스틱 이렇게 하방이 이렇게 분명히 보이고 있죠. 다시 그릴게요. 정확하지 않다고 또 뭐라 그럴라. 자, 여기서 이렇게, 그죠? 분명히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근데 이날의 주가와 이 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날에 해당하는 주가와 이날에 해당하는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올라갔죠. 이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추세상과 주가가 따로 논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에너지 값은 분명히 하방을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간 건 사실은 오버히팅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때 에너지가 여기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계속 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가스토캐스틱이 다시 강하게 올라가서 70 이상 전고점을 다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 그게 끝나게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 다이버전스 영향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같이 낮아져야죠. 그죠? 이게 원칙적인 에너지 값에 맞는 거죠. 근데 거기와 거슬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주가는 올랐어? 거슬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그거에 대해서 매매하는 겁니다. 여기. 그게 다이버전스예요. 그런 것들도 보이긴 합니다만 크게 저는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이제 데드가 나고 조금 조정의 기운이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이버전스의 기운 때문이라도 조금은 관망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엠플러스는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에 상당히 연동을 많이 해요. SK 이노베이션에 상당히 많은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SK 이노베이션의 주가와 상당히 연동을 하는 편이고, 그 주가의 추이와 상당히 많이 닮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나중에 제가 SK 이노베이션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엠플러스의 조정도 그렇게 깊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시 차트로 돌아갔을 때 레벨 다운에 의한 레벨 스테이 구간이잖아요. 하늘색으로 쳐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지지선마저도 무너지고 떨어진다면 레벨 다운은요 끝입니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보지 않아요. 모든 거 재검토해야 될 만큼, 관심 종목에서 삭제해야 되나 할 만큼 많은 문제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추세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이제는 더 이상 상승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그동안 쭉 이어왔던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위험해지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도 보세요. 레벨 다운 한번 했잖아요. 다시 레벨업 살렸죠. 레벨 다운이죠. 레벨업 살리고 해야 이게 장군멍군인데, 여기서 레벨 다운, 레벨 업, 레벨 다운 되면 이건 추세 완전 가는 거죠.
그게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거예요. 다운에 의한 레벨 스테이는.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 TV. 예, 드디어 50분을 돌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부터 서서히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아직도 반도 안 왔습니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도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여러분들께 이 관심 종목으로 안내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조금 레벨단 밑에까지 좀 떨어진 모습이 보이죠? 최근에 만들어진 레벨단, 물론 레벨단 폭이 크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레벨단의 1천 구간까지 현재 밀려 있는 상황이다. 그죠? 여기가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지지선 밑에 이제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것이 21이동 평균, 61이동 평균선이 여기 남아 있기 때문에 걔들을 한번 믿고 한번 버텨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요. 수익률이 많이 지금 높은 상태잖아요. 수익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몇 프로 좀 까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이때가 인내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는 정말 참을 수가 있게 돼요. 지금 내가 수익을 5% 보고 있는데 그러면 5% 정도면요 하루라도 날아가는 하루라도 떨어질 수 있는 수익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수익이 100%다. 5%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래도 95% 벌었는데. 10%가 좀 떨어져도 어때요? 그래도 90%를 벌었는데. 아니죠. 나는 100% 벌었는데 10% 떨어져 10% 까먹은 거잖아. 아니 그 돈 우리가 익절해갖고 저기 팔아갖고 현금화 했나요? 아니에요. 가상에 아직 익절 안 하셨잖아. 물론 기분은 안 좋죠. 당연히 100%면 더 좋지. 100에서 90% 떨어지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종목을 조금 더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마음은 충분히 여유가 돼요. 우리가 주가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되면 포기하거든요. 30, 마이너스 30%든 마이너스 50%도 똑같아요. 기분은 똑같아. 어차피 기분은 개떡이야. 마이너스 50이 마이너스 60 됐다고 해서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주식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는 평생 가져갈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지. 기분 안 이상 똑같아요. 마이너스 50이든 마이너스 70이든 마이너스 150 아니 마이너스 100% 밑으로 못 내려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100%, 플러스 150%, 200% 나면요. 그때는 그냥 무덤덤해져. 그때 10%, 20% 떨어지는 거 가지고 크게 당황 안 한다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 부분을 이미 이익을 많이 보고 가져가고 있잖아요. 여태 샀다가 팔았다가 물량이 없다가 새로 진입했다면 또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최소한 한 유닛, 두 유닛이라도 가져가면서 물량을 또 태우고 하면서 그죠?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12월 달부터 매매를 시작했다면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종목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냐 확인해 보세요. 그 종목에 벌은 돈에 조금 데미지 난다고 해서 뭐가 큰 문제냐고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벨 문제가 와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상승 추세의 종목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종목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터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터질 수 있는 종목을 계속 발굴하고 여러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그런 종목이 될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지는 거예요. 조화 스토캐스틱 데드가 났습니다. 얘가 이번에 올라갔을 때 쭉 차고 올라가서 지난번 고점을 타치하고 내려오는 에너지 값이면 좋았을 텐데 따지고 보면 고점에서 이번 저점으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떨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왜냐면 얘가 30 밑으로 안 떨어졌거든요. 과매도권으로 안 들어갔다고요.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다가 차라리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밀리는 게 훨씬 안 좋아요. 그러면 에너지 값이 상당히 안 좋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지금 레벨단 하단까지 밀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지금 계속 물량을 좀 줄여들이고 있다. 그럼 우리도 같이 다 줄여들이면 되죠. 한 유닛 정도, 두 유닛 정도 줄여들어도 되죠. 도저히 기분이 안 좋다 하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을 다 손털 필요는 없다. 아직은. 왜? 레벨단 안 무너졌잖아요. 그죠? 충분히 인내심 가지고 가져가도 된다. 충분히 인내심 가지고 가져가도 된다. 다음 종목은요.
SOL입니다. SOL 보시면은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하는 게 그대로 주간에 잘 전달이 됐죠. 그동안 주간 스토캐스틱이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많은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걸 상당히 강하게 지금 돌파해내는 모습. 화학 정유주가 지금 그 섹터들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지금 사면 큰일 나죠. 더 올라가도 냅두세요. 더 올라가도 냅두시라고요. 지금은 살 구간이 아니고 어떤 구간이냐?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이런 강한 에너지 값으로 올라갔다면 조정이 나와도 얘 잘 훼손이 안 됩니다. 아주 급락하는 조정, 막 마이너스 15% 20% 떨어지는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주간 스토캐스틱 계속 살아서 올라가올 수 있어요. 그때 접근하시라고요. 그때. 왜? 레벨단 보실까요? 지금 레벨단이 그렇게 아주 심하게 높은 위치에 있나요? 그건 물론 지금 뭐 어느덧 3천까지 갔네요. 그죠? 3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레벨업으로 가버리면 내 거 아니야. 그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레벨업을 실패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2층 중간 부근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다. SK이노베이션 볼게요. 아까 엠플러스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SK이노베이션이 엠플러스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조차 에너지 차트를 보시면은 보세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쭉 끌고 올라가고 있죠. 일간 스토캐스틱도 지금 얘가 지난 전 고점까지는 못 올라가고 살짝 밀리는 듯 했는데 오늘 또 살짝 돌리네요. 그죠?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내일 다시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올라간다면 참 좋겠어요. 그죠? 에너지 값이 다시 전 고점까지도 타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떨어질 때 조정세에는 주간 스토캐스틱이 큰 영향을 받지도 않고 계속 좋은 구간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할 만큼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그동안 SK이노베이션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왜 고생을 많이 했냐를 알 수 있냐면은 레벨단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여기 레벨단이 파란색이잖아요. 레벨 다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이었고 그걸 레벨업을 뚫었습니다. 뚫어서 지금 레벨업에 대한 레벨업 이후에 레벨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돌려낸 거란 말이에요. 낸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여기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 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SK이노베이션을 갖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레벨업이 돼서 올라가 버린다면 신규 접근 못 하세요. 여기 따라잡으면 안 돼. 이 레벨의 제일 꼭대기 부분 있죠? 28만 4천 원. 이것도 제가 아까 돌파 매매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구간 돌파 매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것도 있는 사람들이 신규 돌파 매매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몰빵해갖고요. 돌파할 때 팍 사는 사람들 많아요. 돌파 매매라고. 죽습니다. 돈 버는 것 같죠? 결국 죽습니다. 여기에서 물량을 확보하셨고 어느 정도 이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돌파하는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때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의미지 이때 100%확 지르는 전체 비중 100%가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 6유닛을 한꺼번에 이 포인트에서 지른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레벨업 하는 척하다 밀리면요. 꽉 채운 물량을 그대로 손해보는 거잖아요. 리스크 빵빵해지는 거죠. OCI. 오늘 OCI 완전 그죠? OCI도 지금 금방 보여드렸던 SK이노베이션처럼 레벨 다운에 의한 레벨 스테이, 쉽게 말해서 파란 구간에서 레벨업이 진행됐었고 레벨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인 거예요. 이게 그죠? 이 레벨 단이 지금 3층, 2층, 1층으로 나눌 때 아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제 지금 맨날 왜 자꾸 3층, 2층, 1층 하냐고 처음 듣는 말일 거야. 누가 저처럼 뭐 3층, 2층, 1층으로 말하는 사람 아마
없죠. 제 말이 쓰는 단어니까 뭐 제가 맞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를 돕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층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서 사신 분들 후들후들 거리시겠죠. 3층 구간에서도 살 수 있어요. 예. 3층 구간에서도 제가 두 유닛 사라 그러잖아요. 2층 구간에서도 두 유닛 사라 그러잖아요. 1층에서도 두 유닛 사서 결과론적으로 6유닛을 꽉 채워라. 네? 내가 한 유닛을 예를 들어서 100만으로 친다면 600만을 모으는 거예요. 내 전체 포트 비중에 이 종목을 나는 뭐 20%를 가져가겠다. 자기들이 이제 계산 나중에 제가 코카의 키노트 시간을 통해서 이거 비중 조정하는 거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물론 제 방법이죠. 설명드려서 여러분들도 그 방법이 좋겠다. 이용하시고 그 방법을 조금 변형해서 하는 게 좋겠다. 변형해서 사용하시고 나름대로 상당히 검증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서 3층에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층에도 살 건데 뭐 이때 다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사면 여기 샀다고 쳐요. 여기서 사면 평균가가 여기네. 그죠?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밑에 아직 지지더니가 있잖아요. 거기다 또 고맙게도 구름대도 있네요. 고맙게도 60일선도 있네요. 그렇잖아요. 너무 근데 무섭게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6.3이 어제도 제법 어제도 장중에 8%까지 떨어졌다가 종가는 5%로 끝냈네요. 어쨌든 무섭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기분 나쁘네요. 그죠? 스토캐스틱. 야, 얼마나 그동안 힘이 좋았으면 얘 이렇게 떨어져도 이거 버티는 거 보세요. 대도 안 났어요. 대도 안 났잖아요. OCI는 괜찮은 이유가 이렇게 빵빵하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파동이거든요. 이런 파동 밑으로 세게 떨어지면 맞고 제대로 튕겨 올라갑니다. 이 반등이 상당히 셀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얘 살려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 지지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일, 60일 이동평균이라든지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얘 고개 숙였는데 고개 숙였잖아요.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반등세를 보고 얘가 어떻게 방향을 트는지 얘가 튕겨 올라갈 때 워낙 강하게 튕겨 올라가서 얘도 끝까지 올라가면 그때 따라잡아도 돼요. 그죠? 그때 뭐 1층 천장이나 2층 중심이나 어디든 내가 맞는 비중 조절해가면서 들어가도 되는 종목 구간이 나온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냥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다가 밑에 있는 지지선을 어떻게 잘 지지를 받느냐를 확인하자고요. 이거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은 그럼 또 장구나 멍구나 장구나 멍구나가 된 거잖아요. 한 방씩 주고받고 또 레벨 다운으로 가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올려야 되는 또 부담감.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주봉이나 월봉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큰 틀에서 보면 큰 레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큰 이거 너무 크다. 그죠? 최소한 이런 레벨 단이 큰 레벨 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레벨 단이. 주봉에서 만들어지겠죠. 월봉에서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일봉에서는 더 잘게 나눠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RSI, CCI도 지금 뭐 팔아라 팔아라 그러고 있네요. 그죠? 오늘 어제 좀 심각하게 떨어지니까 파세요 파세요 상승 추세 무너뜨렸어요 파세요 파세요 하고 있지만 안 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레벨단 안 무너뜨렸잖아요. 레벨단 무너뜨리면 그때 가서 고민할래요.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오위즈 한번 볼게요. 네오위즈는 제가 4월 20일 날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네요. 4월 20일 이때네요. 이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정 시에 신규 및 비중 확대. 그래서 조정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비중 확대 할까요? 얘도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데 심각하게 많이 꺾여 내려오는데 심지어는 데드도 났네요. 자, 3일 정도 기다려야 했죠. 데드가 나고 3일 정도 기다렸을 때 주간 스토캐스틱의 방향을 꼭 확인하라 그러죠. 그죠? 지금 이때 보시면은 지금 데드 직전인데 그걸 그리고 70 밑으로 떨어져 내려왔는데 고점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죠. 사면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좀 더 기다려야죠. 근데 지금
주가가 일간 스토캐스틱이 일단 오늘 뭐 양봉을 크게 뽑아내지 못했어요. 뽑아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리려는 모습은 지금 보이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쭉쭉쭉 올라가서 전 고점 부근인 80, 85까지 올라가면 그때서 얘가 좀 돌았을 거예요. 네, 그때까지 기다리니까 한 파동 더 기다려야 된다. 한 파동 기다린다는 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짧으면 한 2, 3주 안에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레벨단은 지금 얘 레벨단 간당간당하네요. 얘가 좀 간당간당하네요. 그죠? 예. 지금 1층 바닥구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2층 꼭대기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거의 1층, 2층에서 놀고 있었네. 그러다가 지금 떨어져 내려오는 기분인데 여기에 지금 보라색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241 이동평균선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241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241 가지고 추세를 논할 수 있어요. 물론 241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선을 색깔을 바꿔볼까요? 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이것도 아니네. 이 보라색이 이 색밖에 없는데 이 팔레트에 이 색밖에 뭐 할 수 없네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241선이라고 쳐요. 자 241선 이렇게 됐다고 치면 240인을 이탈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냐면은 최근에 241하고 이격이 난 가장 고점이 이 부분이죠. 이 정도 폭을 기억을 하세요. 241선에서 200 이 정도 폭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밑에까지 내려가기 전에 돌아서 241을 회복한다면 계속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심지어도 이 밑에까지 거의 비슷한 폭까지 내려와서 반등해서 241 올라간다면 물론 240 올라갔을 때 도시 241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큰일이에요. 근데 돌파를 했다는 말을 돌파를 하고 또 다시 내려왔다가 241을 맞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진짜 상승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1을 당장 무너뜨린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지켜봐야 될 그 사이클의 그 타이밍은 가져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241이라는 이동평균선은 정말 1년짜리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사람들이 샀던 거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그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241을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구름대가 있었는데 그 구름대도 제대로 못 지켜줬어. 그러면 22,750원이라는 이 레벨단 하단의 이 가격은 정말 중요한 가격이 되죠. 이때 떨어지면 물량 많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설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물량을 계속해서 모으지는 않으셨을 거고 많아봐야 한 유닛 또는 두 유닛 정도일 거 아니에요. 여기 손절해야 되죠. 손절해야죠. 이럴 경우는 손절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선을 잘 치지 못하면. 왜? 보세요. 그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죠? 떨어지면 계속 여기 천일선이 있네요. 천일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아무 걸리는 게 없어. 그 밑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물대가 이 구간인데 이때도 워낙 짧은 시간에 확 치고 올라갔고 매물도 별로 없겠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22,750원을 좀 중요한 지지선을 여기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뭐 추매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이제 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GS건설. GS건설도 참 고마운 종목으로 잘 가고 있죠. 화끈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최근에 레벨 또 업이 시작됐는데 짧은 레벨업이 됐고 다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시 내려왔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됐어요.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됐고, 하지만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기운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하지만 뭐 단기적인 마음으로 딱 여기를 지지선으로 잡고 들어가시는 분은 뭐 신규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손절한다 마음 먹고 들어가시는 분들, 손절 죽어도 안 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높은데. 스토캐스틱 왜 제가 높냐고 하냐면, 지금 이런 주간 스토캐스틱, 일간 스토캐스틱이 전부 다 아주 과매수권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풀리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가 전 고점들을 다 장악하고 올라갔던 고점이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이 정도 수준, 쉽게 말해서 50을 살짝 벗어난 수준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면 얘 계속 갑니다. 주가 더 계속 또 갈 수 있어요. 그거 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 나오는 부분에서는 지금 오늘 데드 이틀째죠. 50 정도 부분까지 3일 정도 내려오는데 얘 계속 이렇게 골드 상태 유지하잖아요. 그건 비중 확대 구간으로 가셔도 됩니다. 신규 아니에요. 신규보다도 이미 물량 있으신 분들, 물량 있으신 분들 많을걸요. 그동안 쭉쭉 레벨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비중 확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비중이 그래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또는 어제 정도의 물량을 조금 익절하신 분들 다시 잡아 넣어야죠. 그죠? 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짝 벗겨내는 그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매도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어제가 레벨업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정말 잘 듣는 분은 매도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장중에 레벨업이 풀렸었어. 레벨업이 풀렸기 때문에 그때 파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뭐 그래도 상관없고, 어쨌든 그때 팔았던 물량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중 확대 구간, 물량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이트하게 손절선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신규도 가능하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을 때는 43,400원 보세요. 43,400원. 그걸 지지선으로 딱 잡고 나 그거 이탈하면 무조건 팔 거야 하면서 그때까지 물량을 모아 나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왜? 2층 1층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보여달라고요?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2층이잖아요. 여기 1층이고. 떨어지는 구간이 2층, 1층이니까 충분히 한 유닛 사도 되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 그러면 최대 4유닛 모을 수 있고요. 3층 구간에서 2유닛 더 모을 수도 있고, 돌파하고 레벨업 하면 여섯 돈이 꽉 채워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100% 장담 못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타이트하게 잡고, 여기를 타이트하게 딱 잡고,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경동 나비엔. 이 종목도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정말, 기대 안 했는데 정말 재미를 준 종목인데, 또 재미를 준 만큼 하락도 또 급하게 떨어지는 부분이라, 그죠? 놀랬죠? 레벨업이 딱 돼서 수익이 쫙 났었는데, 갑자기 후다닥 떨어지면서, 레벨업도 갑자기 오른 폭이 커가지고 레벨 단이 컸었어요. 레벨 단이 크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레벨 단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레벨 업에서 레벨 다운이 잘 안 그러니까 레벨 스테이로 잘 변동이 안 됐는데, 어제 레벨 스테이로 바뀌었죠. 레벨 다운, 레벨 업 이런 말이 처음 들으신 분 많으실 텐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릴 영상 준비도 하겠지만, 자꾸 듣다 보시면 무슨 말인지 팍팍 감이 올 거예요.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3층, 2층, 1층이고 지금 2층 중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뭐 원하시는 경우 신규도 가능하세요. 신규도 가능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물량 더 모으실 필요도 있고, 이럴 때, 그죠? 이때 물량 조금 줄이신 분들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레벨업 구간이라 안 줄이신 분들, 착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착하시다는 말은 제 말을 잘 들어서 착하다는 농담입니다. 네. 자, 스토캐스틱 차트 한번 보면은요, 네, 당연히, 이건 또 가매수권까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들어온 거는 정말 미친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내려올 때는,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의 에너지가 여기서 소진을 시켜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게 탁 떨어지면 튕겨 올라갈 수 있는, 아까 어느 종목 할 때 말씀드렸더라,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커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서
특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비중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고 가셔도 좋겠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코스모 신소재 정말 기분 좋은 종목이죠. 얘도 짱짱짱짱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3일 전에 고점에서 도치를 딱 만들더니만 그것도 음봉 도치를 딱 만들고 그 다음날 하루 고민을 되기만 했어요. 그죠? 양봉 도치를 딱 만들었죠. 이틀 동안 도치를 딱딱 만들면서 야 이거 죽여 살려 이틀 동안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치의 의미를 아세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치열했다는 거예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엄청나게 매매 공방을 벌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오늘 결국 손을 놔버렸어요.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오늘 손을 놨어. 그리고 거래 대금도 제법 터졌죠. 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레벨업이 레벨 스테이로 변환됐습니다. 오늘 변환됐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익절을 하시는 것도 좋은 자리다. 그죠?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벗어난 첫 번째 음봉이잖아요. 이 도치형은 여기 붙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붙어 있어요. 완전히 떨어진 날 첫 번째 음봉은 매도 사인이다. 당분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있는 분들 여기서 이익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이익 많이 봤는데 뭐 조금 버텨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가권까지 아주 높은 에너지가까지 올라갔고 주간도 높은 에너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죠? 긴 장대 음봉이 출현했고 거래대금 동반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돌려낼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어차피 이렇게 떨어진 거라면 밑에 있는 과매도까지 타치하고 반등 세게 나오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걸 노려보자는 거죠. 그때 지금 줄였던 비중들을 또 앞으로 오늘 정도 만약에 물량을 줄였던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이틀 내에 올 수 있다. 하루 이틀은 좀 아니고요. 그죠? 며칠 정도 턴어라운드 하려면 시간 좀 걸릴 수도 있겠죠. 지금 장 분위기도 꿀꿀한데. 그러니까 그 구간을 조금 한번 이용해서 비중 확대도 가능한 자리지만 보유자 영역이에요. 보유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너무 가파른 하락세이기 때문에 좀 겁날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난 그래도 또 믿고 갈래. 여기 지지선 딱 하나 그어놓고 이 지지선 밑에 또 매물대도 있네. 60일선도 있네. 120일선도 있네. 다 모여 있네. 여기 믿고 여기 뭐 떨어지지 뭐. 한 20% 손해보지 뭐. 기다려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네. 레벨 단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 안 되면 레벨을 반으로 자른다 그랬죠. 이렇게 잘라지거든요. 그러면 25,350원을 딱 생각하고 25,350원 중간값을 손절선으로 딱 정하고 접근해도 되죠. 근데 지금 이 추세로는 이거 금방 깰 것 같아요. 금방 깰 것 같아서 신규는 적합하지 않다. 보유자 영역이다. 보유자는 이미 여기서 수익률 확보를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이때 상계액이 수익 꽤 됐잖아요. 그걸 갖고 버텨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라도 더 좋게는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추세가 좋은 종목을 잠깐 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면 나중에 큰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불안하시면 조금 줄이시라고요. 6유닛을 갖고 있다? 3유닛으로 줄이세요. 지금 6유닛에서 3유닛 줄여도 이익이잖아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렇게 줄였다가 그 이익 본 3유닛을 밑에 더 잡으시고 아니면 다시 6유닛으로 3유닛을 더 사세요. 그러면 여기 또 올라갔을 때는 9유닛이 되는 거예요. 물량이 더 커졌죠. 물량은 커지고 수익률은 더 늘어나고. 그게 피라미딩 전략이에요. 제가 다음에 키노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피라미딩 전략이에요. 제시리 본모가 주창하는. 어쨌든 다음 종목은 골프존. 골프존 얘도 참 재밌는 애예요. 골프존이 한동안 참 천덕꾸러기처럼 안 갔었거든요. 오랫동안 안 갔었어요. 오랫동안 안 가서 이렇게 오랜 동안 저도 이 종목을 상당히 오랜 동안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보유하고 가지고 가고 했는데
이렇게 띄워버리고 지금도 레벨업 구간이에요. 지금도 파실 필요 없다. 최근에 2, 3일 전에 레벨업을 깬 듯 했었어요. 난 깨지는 줄 알았어. 그때만 하더라도 레벨단이 이렇게 안 돼 있었고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정도가 레벨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깨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깨졌어요. 장중에 다시 들어 올렸고 계속 점점점 레벨 깨려고 내려왔는데 안 깨지고 결국에는 또 올라가네. 살아있다는 거죠, 힘이. 그러면 신규 진입하면 될까요? 안 되죠, 지금은. 자, 이게 이렇게 죽는 척했잖아요. 그죠? 죽는 척했잖아요. 지금 데드가 낮았거든요. 근데 얘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서 떨어지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 값이 전달은 물론 됐긴 했지만 금방 복구하려는 시도가 나오네요. 중요한 것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정말 안 좋게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때 레벨이 깨지겠구나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라도 익절을 해야겠다 생각했었던 구간인데 갑자기 또 이러네요. 얘도 돌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 이만큼 또 올라가면 이거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있으신 분들은 랄랄랄라 룰루랄라 하시면 되고요. 현대건설기계 얘는 레벨 단으로 다시 진입했어요. 그죠? 레벨 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레벨업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워낙 힘이 좋고 해서. 왜냐면 이 거래 대금이 좋아가지고요. 쭉 뽑아낼 줄 알았는데 웬걸 다시 안으로 들어오네요. 네. 주간 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 보면은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얘가 올리면서 얘도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서 좋았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얘가 지금 아직 크게 안정권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50m로 와서 만약에 과매도권까지 떨어지면 얘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분명히 데드가 날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그리고 지금 위치가 3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레벨단으로 다시 돌았으니까 내일이라도 레벨단 밖으로 다시 나가지 않으면 저는 조금 물량 익절할래요. 예.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일찍 해도 되면 내일 되면은 잘하면 내일 만약 또 음봉 나오면은 볼린지 밴드 상단하고 떨어지는 첫 번째 음봉이 오늘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팔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죠? 붙어 있었잖아요. 만약에 볼린지 밴드 상단과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때 음봉이야. 그러면은 일부 익절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레벨단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레벨업을 시도하다 들어오면 조금 조정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은 이 스토캐스틱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조금 내려올 룸이 더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G전자. LG전자도 참 대형주 중에서도 참 계속 잘 가다가 최근에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레벨단 안에 있고요. 지금 현재 2층 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레벨단이 되게 커요. 이렇게 되게 큰데 너무 커서 반을 잘라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보면은 그동안 주간 스토캐스틱 참 좋은 모습을 보였죠? 계속 쾅쾅쾅 고점을 잘 찍었어요. 그리고 저점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파동 정말 안 좋죠. 이번 파동은 정말 안 좋게 고점을 좀 올라가서 과매수까지 들어갔다가 밀렸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밀려버렸어요. 물론 지금 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힘이 빠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주간 스토캐스틱이 확실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잘못하면 금방 데드 크로스 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얘가 더 떨어지잖아요. 데드 크로스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건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세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있으신 분들은 물량을 조금 줄이셔도 돼요. 이익 보신 분에 한해서. 왜냐하면 아직 레벨단이 그렇다고 해서 훼손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구름대 매물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61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믿어보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로. 물량을 더 늘리신다든지 떨어진다고 물량 더 늘리시는 건 아니라 그랬죠. 에너지 값 확인하시고 조정 구간이라는 게 확인됐을 때 들어가는 거지 떨어진다고 더 싸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스코.
레벨업이죠. 미쳤습니다 지금. 그죠? 레벨당 계속 올리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벨업 구간이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야호 하는 구간이지 절대적으로 진입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레벨업 구간일 때 이거 보세요. 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주한 스토캐스틱 이렇게 초과매수권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85가 넘어야 돼요. 85가 넘어야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칠하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초과매수는요. 여기서 웬만큼 조정돼도 사도 돼요. 절대적으로 정말 강한 에너지다. 정말 보기 드문 에너지다. 이 에너지 값이 언제 나왔냐면 작년 12월 달에도 잠깐 나왔네요. 근데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길고 뚝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레벨업만 아니면 계속 사도 되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레벨업이라도 주간 스토캐스틱 이렇게 초감매수권일 때 이거 조금 조정 기운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통계를 또 한번 내봐야 되겠어요. 그게 뭐 괜찮은 전략인지. 아직까지는 지금 레벨업 구간에는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추매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이런 과매수권이 나왔을 때는 한번 더 물량을 늘려도 되는 게 아닌가? 비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만약에 비중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런 경우 정말 잘 안 나와요. 정말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건데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초과매수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는 지금 펄펄 날아가니 구경만 하시라. 있으신 분들은 기분 좋게 주무시라.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1시간 반 됐네요. 생각보다 안 길었네요.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나 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지금 보시면 그동안 참 좋은 오랫동안 그죠? 거의 2달 가까운 기간을 이런 초감매도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매수권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때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때는 이걸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길면 길수록 그 떨어지는 폭이 되게 큽니다. 떨어지는 하락폭이 커요. 퍼센테이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겨우 벗어나서 올라가니까 처음에 한 번은 출렁했지만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일간 스토캐스틱도 정말 안정되게 그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쉬는 중이에요. 쉬는 중이고 이미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미 과매도권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 떨어지는 힘 때문에 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대대가 살짝 낮잖아요. 그런데 얘가 조만간에 다시 돌려 나가면요, 이거 금방 복구됩니다. 금방 다시 우상향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 값이 이때 이 에너지 값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강했던 에너지 값으로 축적해놨기 때문에 요 잠깐 떨어지는 것은 정말 짧은 조정으로 끝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레벨단에서 그죠? 3층, 2층, 1층으로 분류되고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2층 중간이잖아요. 신규로 접근해도 가능한 자리죠. 그죠? 신규 접근해도 가능한 자리예요. 신규 접근에서도 떨어지면 뭐 더 사지. 밑에 241선도 지켜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매물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강한 매물대입니다. 이때 만들어 놓은 강한 매물대일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샀거든요. 쭉 천천히 올라갔잖아요. 천천히는 아니네. 조금 빠르게 올라갔네. 대형주가. 그죠? 그래서 있으신 분들도 비중 확대 관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도 접근 가능한 자리다.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일간 스토캐스틱이 가급적이면 이제 과매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빨리 탈출하고 올라가는 에너지 값을 보여줘야 돼. 아니면 얘가 너무 지쳐. 얘가 계속 떨어지는 데 있는 방치를 해두면요 안 좋죠. 그러면 이격이 커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K값과 D값의 이격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격이 커지면 그 이격을 좁히는데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어지기 전에 얘가 빨리 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올라가는 것을 좀 보고 예를 들어서 일간 스토캐스틱에 골든이 나는 자리가 있는데 제법 강한 양봉이 날 때 그때를 신호탄 삼아서 접근하셔도 돼요.
유일하게 양봉에 진입할 수 있는 데가 그런 조건이에요. 예, 반드시 양봉으로 돌려야 되고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런 식으로 골든이 나야 될 자리가 확인이 필요할 때 딱 나와주면 그때는 들어가도 돼요. 신규도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걱정 없이 들어가도 돼요. 지금 이익이 얼만데.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이익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옛날에 사신 분들 한번 볼까요? 차트가 어떻게 됐나? 뭐 지금 계속 고가 놀이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익 못 보신 분들이라면 작년에 정말 고점에서 잡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버티시고 지금 겨우 본전에 오셨겠네. 본전에도 또 안 파시고 버티시다가 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런 데 샀을 테니까 이익 중이죠. 뭐. 그죠? 이렇게 24종목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욕심을 내서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은 지금 장이 너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정말 좋은 건 아닌 그런 장. 또 왠지 공매도라는 그런 게 약간 사람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 뭐 전문가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조심해야 된다. 대차가 많이 늘어난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영향력 미비할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공매도가 뭐 언제는 없었나?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게 공매도인데 그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박스 피해이긴 했잖아요. 사실은. 공매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를 운영하는 그 제도가 너무 허술한 게 많아. 그게 고쳐져야 돼요. 지금 뭐 우리 국민들 탄원하고 청원하고 하니까 뭐 국민들도 일반 개인들도 공매도 한다고 뭐 이렇게 조금 그게 무슨 공매도 해? 어차피 계속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매도를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자체가 크게 주가에 문제가 계속 일방적으로 생긴다고도 보지 않아요. 공매도는 물론 외인들과 기관들의 전유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걔네들도 그거를 무조건 악용하지는 않거든요. 걔네들 해치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물론 뭐 완전 공매도만 전문으로 해치 펀드들이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어차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을 다 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은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시장은 공매도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 공매도를 시작한 5월 한 달 정도는 대충 어떤 반응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반응들을 보아가면서 금방 안정될 것이다. 별거 아니네. 라는 게 확인되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또 매매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구간들 동안에 많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또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리면서 왜냐면은 코스닥 종목수의 상당수가요 컨센서스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안 써요. 어떻게 2천 종목을 다 써요. 그 중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종목들만 쓰죠. 근데 코스닥엔 또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 실적을 착착 잘 만드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걔네들이 중심으로 어떤 상승세의 방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그동안 많이 먼저 매를 맞았던 코스닥이 차라리 5월 달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만 해봅니다. 뭐 정확한 가봐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1시간 반은 처음이네요. 어쨌든 필요하신 링크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종목만 보셔도 상관없고요. 다 보시면 더 좋고요. 쪼개서 다 보세요.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